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가 잘해서 중국과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 서버를 만드는 쪽에서 보면은 원래 화웨이가 1등 하던 분야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제 중국의 H2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퍼 GPU의 다운그레이드한 버전의 GPU조차도 중국에 출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딥시크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게 사양을 낮춰서 수출을 했던 그 GPU 기반으로도 굉장히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낸 게 중국이었고, 그래서 이 AI 패권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미국의 공격이 계속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엔비디아가 아닌 화웨이가 만든 AI 서버, 요게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와 동급이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서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다. 이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단순히 GPU의 성능이 뭐 얼마나 나아졌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글의 TPU 얘기를 하면서 9200개의 TPU가 연결되면서 거대한 하나의 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슈퍼컴퓨터의 24배나 되는 성능을 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단일 칩의 성능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컴퓨팅을 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화웨이가 그냥 대충 해갖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화웨이는 이러한 거대한 네트워킹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었다는 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 세미 애널리시스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우선 화웨이가 무엇을 냈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어센드 910C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호퍼라든가 블랙에이라는 GPU에 대응해서 어센드 910C라는 AI 프로세서를 기준에 내놨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GPU보다 성능이 안 좋다, SMIC라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생산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은 멀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내놓은 거는 그 어센드 910C라고 하는 놈들을 384개를 엮어서 만든 이 거대한 AI 서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AI 서버를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그레이스 블랙엘, 그러니까 블랙엘 시스템에 그레이스 CPU를 합친 거죠. 그레이스 블랙엘 GB200 NVL72와 비교를 하면은 거의 동등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센드 910C라는 이 AI 프로세서 자체가 화웨이가 설계했는데, 그 칩 자체, 반도체 칩 하나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서로 엮어서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도 엔비디아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칩 하나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왜 떴습니까? 커스텀 칩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도 얘네들을 서로 엮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관련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한 개의 칩으로 거대한 LLM을 혹은 AI 모델을 돌릴 수가 없기에 여러 가지를 엮어가지고 걔네들끼리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서 애초에 강점이 있던 화웨이가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칩 자체가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떨어질지언정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면은 동등한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칩보다 중요한 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세미 애널리시스의 얘기를 딱 간추려서 보자면은, 자, 화웨이의 AI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고 하는 거, 요거가 지금 GB200 NVL72 요거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이 화웨이의 AI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고 하는 것들을 엔비디아 GB200과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능 측면에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한 것도 있고, 파워 이니피션시라는 것들, 칩마다 트랜스버가 몇 개 쓰였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도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진짜 화웨이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물론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중국의 기술력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폄하한다고 해서 중국의 기술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척을 지고 이제 아예 패권 경제로 나아가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운 이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국가가 사실 맞거든요. 객관적으로 바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중국을 응원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 조선족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 부산 대연사동 출신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그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뭐 보조금이 있니 그런 부당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4라는 시스템이 바로 어센드 910C라고 하는 화웨이에서 만든, 그리고 SMIC라는 중국 파운드리 기업에서 7나노 공정
공동으로 제조한 걸로 추정되는 AI 칩으로 설계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것조차도 SMRC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가 나옵니다. TSMC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은 AI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식으로 하웨이의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의 스케일업 퍼드, 스케일업 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GPU나 이 파드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애들을 각각 또 HBM 넣어가지고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높은 밴드위스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얘네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영역도 그리고 이 하나의 렉들이 서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속도 자체도 밴드위스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를 제대로 구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리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총 16개의 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그리고 여기 4개 해서 16개로 구성. 그런 다음에 12개의 컴퓨터 렉, 그 렉 안에 32개의 GPU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스템에 GPU는 하나의 기본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스위치 렉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가운데서 스위칭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안대공학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칩 간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공통된 표준 규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멜라녹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NV링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 AI 칩들끼리 서로 초고속으로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독자 규격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NV링크처럼 화웨이도 클라우드 링크라고 하는 클라우드 링크 인터커넥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굉장히 빠르게 송수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칩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혹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확보를 하고 독자 규격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NV링크라든가 인피니밴드 같은 그러한 규격과 경쟁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액체 냉각.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칩 위에 액체를 바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액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의 한 종류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웨이 칩이 이 액체 냉각을 사용할 때 리퀴드 쿨링, 우리 흔히 이제 수냉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히는 리퀴드 쿨링, 액체 냉각입니다. 이게 워낙 프로세서가 뜨거우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열이 많이 난다란 말이죠. 근데 그런 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열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걸 열을 빨리 빼줘야 되는데 기존의 공냉식,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이제 뭐 그냥 막 이제 선풍기 돌려가면서 바깥으로 빼는 걸로는 도저히 이 열이 밖으로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를 통해서 기름 같은 걸 이용해서 빨리빨리 이제 냉각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하웨이도 이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지금 블랙엘도 이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세미 어널리시스에서 정리한 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금 이 첫 번째 칼럼에 있는 게 엔비디아 GB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웨이입니다. 처음에 이제 BF16 기준으로 몇 테라플롭스나 처리를 하는가. 지금 요거는 단일 칩이에요. 단일 칩. 단일 GPU로 보면은 GB200이 훨씬 높죠. 2500이고 얘는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면서 뭐 중국이 아직 뭐 멀었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HBM도 GB200 같은 경우에는 192기가 요거 하이닉스 거 썼죠. 요거는 삼성 거를 쓴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중국에 납품을 한 게 삼성 건데 이게 128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HBM 밴드위스가 그만큼 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거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확장한다 해도 기본적인 유닛이 작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도 이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칩 단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엮어서 본다라고 칩시다. 다 엮어서 얼마나 많이 연결할 수 있느냐. 많이 연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토폴로지와 관련된 얘기도 할 거지만도 이게 보통은 흔히 all-to-all이라고 모든 렉에서 모든 칩에서 모든 칩으로 바로 짝짝짝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한 구성을 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이 되는데 NVL72 같은 경우에 페타플롭스 단위로 180이라고 하면은 그 2배 수준입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걸 연결했죠. 얘는 72개를 연결했고 얘는 384개를 연결했고 그리고 HBM 캐패시티도 용량이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HBM 기준으로 테라바이트 했을 때 13.8, 49.2 역으로 3배, 2배 이렇게 갑니다. HBM 밴드위스도 그만큼 올라갈 거고 스케일업 해도 이것도 2배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내가 개별적인 칩 기준으로는 엔비디아한테 딸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TSMC 4나노, 5나노 이런 거 못 쓰고 뭐 예를 들어 SMRC 것만 써야 된다. 아니면 미국이 HBM을 제재를 해가지고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엮어서는 이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물론 그만큼 파워도 이 와트로 돼 있죠. 파워가 거의 4배 수준, 4배로 이게 굉장히 커지긴 합니다. 근데 요것도 에너지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중국은 에너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컴퓨팅 성능이 엔비디아보다 2배 정도 되고 메모리 용량도 3배에서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도 2배 이상 많죠. 그러면 그냥 돌릴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개별
칩을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충분히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전력이 많이 쓴다 하고 우리 전선비 같은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에너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서양 국가에서는 뭐 R이 100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도 중국은 생각보다 여러분 전력 제약이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친환경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요즘 저희 채널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잘 아시죠? 재생에너지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거. 특히 태양광 에너지 같은 거 중국이 제일 앞섭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가지고 단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미국 기업이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아서 굉장히 그 안 좋은 감정들이 많죠. 석탄 중심으로 그냥 때우면 되고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중국의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인데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이 부분이죠. 석탄 부분. 석탄 부분이 제일 많은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수력 발전입니다. 내가 가끔씩 보여드리잖아요. 뭐 산샤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는 중국 상황들 공유 드리는 것이 이 에너지 발전과 관련해서도 각 국가마다 익숙하고 당연시 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석탄이 이렇게나 많고 그 다음에 수력인데 그 넥스트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도 있고 풍력 에너지, 태양광도 장난 아니죠. 이런 쪽에 굉장히 잘 앞서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잘 잡아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전체 전력망 규모의 용량을 추가를 해왔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력 효율적으로 뭔가 개발한다, 뭐 MPU를 잘 설계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야 전력은 많이 써. 그냥 시스템을 확장시켜. 스케일링을 계속 업 해가지고 정말 크게 만들어서 엄청난 AI 센터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미국에서 한번 보면은 자 미국은 이 전체 에너지를 보면은 정체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4천에서 정체되어 있어. 정말 꾸준히 정체되어 있죠. 그러면서 가스나 화석 에너지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원자력 쪽 근데 이 규모도 비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성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모든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더 줄여서 뭔가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퍼포먼스를 잘 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화웨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세미어널리시스 내용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건데 TSMC에서 여전히 화웨이의 칩을 생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센드 910B 같은 경우에는 어센드 910B, 어센드 910C죠. 어센드 910C가 2025년도 와가지고 굉장히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TSMC도 여전히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중국에 굉장히 많은 칩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해외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어센드 910C 같은 경우에도 전량 중국산이 아니에요. 세미어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HBM은 삼성에서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고 애초에 제재를 하기 전에 1300만 개의 HBM 스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HBM3가 나오기 전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땡겨왔겠죠. 그리고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SMIC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대부분 TSMC의 7나노 공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라든가 테크인사이트에서 입수한 910B, 910C를 분석해보면은 대부분 TSMC 다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거기다가 뭐 제조 장비도 예전에 들어왔던 뭐 ASML DUV 장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일본 장비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중국이 전체를 다 자립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전 거를 많이 쓰고 있고 일부분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생산할 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HBM도 우회해서 수입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하이닉스가 HBM3랑 HBM3E로 잘 나가기 전에는 HBM의 마켓셔가 가장 큰 건 삼성전자였거든요. HBM2E까지도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요즘 잘 보이는 이 창신 메모리라든가 SMIC 이런 기업들이 특히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최근 DDR4에서 앞으로 1년 후에 DDR5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정도 2단계 빡빡빡 넘어가면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HBM도 한 2, 3년 후에 뭐 개발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얘들을 확보를 못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 문제라는 거. 제재가 있건 없건 시간이 흐르면은 중국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하이라이트로 말씀드릴 게 원래 화웨이가 이런 엔비디아에서 요즘 얘기하는 뭐 엔비디아 퀀텀, 인피니밴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트워크 장비들. 결국 네트워킹을 한다라는 거는 GPU로 돼 있는 여러 보드들, 렉들을 서로 연결하고 내부끼리 혹은 내부 간 혹은 렉 간에 서로 얘기를 잘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NV링크랑 혹은 인피니밴드랑 경쟁을 하면서 이 옵티컬 트랜시버, 광 트랜시버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서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전달하는 거죠. 예전에 유승준 씨가 나는 ADSL, 나는 메가패스 이러면서 뭐 드론넷, 드론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집 앞까지 빛보다 빠른 인터넷 이러면서 유선 인터넷이 쫙 깔 땐 그런 얘기 많았죠. 그게 왜 광통신이라고 하면은 광섬유로 옵틱스라고 들어가면 전부 다 빛과 관련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구리선이 아니라 광통신이니까 그만큼 인터피어런스도 없고 간섭도 없으니까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100%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구축을 했다고 하고요. 화웨이는 정말 많은 트랜시버를 사용해갖고 네트워킹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 한 개의 칩당 14개의 광 트랜시버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트랜시버 기업은 엄청나게 많이 트랜시버를 파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스케일 아웃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스케일 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업스케일링. AI 시스템에서 스케일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 개의 서버 성능을 높일 때 이 자체 칩 성능을 높인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보면 되고, 우리 LLM도 AI 모델이 스케일 업하고 스케일 법칙, 스케일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케일링이 된다는 얘기는 크기를 키운다는 얘기인데, 스케일 아웃이라고 표현하면은 여러 대의 서버를 수평적으로 추가했다, 병렬적으로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이 처리 능력을 확장시킨다. 이 엔비디아의 엠브링크 같은 경우에도 서로 올-투-올 토폴로지로 이 각각이 전부 다 통신할 수 있는 이러한 엣지들을 구성을 하고 있죠.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칩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된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화웨이도 이런 걸 따라가면서 시스템이 거대하게 커지더라도 예를 들어 이 AI 모델이 여러 가지 이 GPU들의 그리고 서버들의 렉당 같이 뿌려져 있는데 걔네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은 거대한 모델이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만큼 성능을 잘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NVGB200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는 NV링크 젠5로 해서 초당 1.8TB를 지원하죠. 그러니까 렉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71을 곱하면 되니까 130이 나오는 거고, 얘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보내는 거 얘기하면 인피니밴드나 네트워크 이더넷 장비로 해서 800기가라던가 아니면은 1600기가 정도 나오는데, 화웨이는 아직 800기가의 수준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더넷 기준으로 이것도 뭐 스케일링이 더 업 되겠죠. 그래서 뭐 패트리 방식, 이거는 제가 따로 할 건데 패트리 방식이라 해도 거의 올토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GPU들이 서로 많이 통신을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는 얘가 좀 더 높아요. 아무래도 공정도 7나노 수준이면은 엔비디아 GB200보다 훨씬 높은 공정에서 하니까 파워도 더 많이 들 거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칩에서도 각각의 로직 연산이라든가 SM 연산보다 얘네들 라우트 왔다 갔다 할 때의 그 전력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얘 시스템이 훨씬 더 라우팅에 많이 들 텐데 그만큼 전력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다? 중국은 에너지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화웨이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면은 얘네들은 단순히 그냥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AI 칩도 있고 AI 칩 한 개 만들어갖고 AI 모델을 다 넣으면 좋은데, 최근에 나오는 뭐 딥시크라든가 라마4라든가 이거 하나 있다고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어떠한 구성으로 네트워킹을 해줘야지만이 잘 구성이 될 건가. 칩을 하나 만들고 칩을 만들어서 슈퍼칩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슈퍼 노드로서 거대하게 연결하고 얘네들을 또 한 번 더 엮는다. 이런 구조로 어떻게 잘 엮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이 AI 인프라를 잘 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화웨이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원래 화웨이는 네트워크의 최강자였습니다. 트럼프 1기 때에 화웨이를 제재하지 않았던 시절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화웨이가 굉장히 점유율가 높은 거 보이시죠? 원래 네트워크 장비, 5G라든가 화웨이가 제안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뭐 트래픽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광 전송 장비들 있잖아요. 그 장비 분야에서 원래 점유율을 1, 2위로 다투고 있었던 게 화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따라하네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가 잘해서 중국과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 서버를 만드는 쪽에서 보면은 원래 화웨이가 1등 하던 분야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거의 뭐 브로드컴에 얘기할 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브로드컴이 왜 어떻게 네트워크도 잘하고 뭐 커스텀칩도 잘 만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콘텐츠에서 서데스에 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데스,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를 줄여서 서데스라고 부르는데 이 서데스도 화웨이가 잘 설계를 해요. 자세한 건 이 콘텐츠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서데스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뭔가 빠르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화웨이가 해왔었던데 마침 이 시대가 왔을 때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화웨이가 기술력을 계속 입증을 해나가면서 막 구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쓸만한 것들을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과학기술 측면에서 중국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실 인지가 돼야지만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책상으로 뭔가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또 제가 이런 콘텐츠 만들면은 뭐 중국을 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중국을 빠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모든 게 다 앞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 혹은 미국과 이 테크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도 뭐 그렇게 뭐 중국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